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차 조사가 이제 2012년도에 있었다 이렇게 11년, 12년 있었다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는데 2차 조사가 또 있더라고요. 금융감독원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133호 보고서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번호 133호와 관련해서 2015년에 금감원의 2차 조사가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대상 기간이 아까 제가 2012년 얘기를 했잖아요. 1차보다 더 넓다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을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냥 다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요? 1, 2차 조사 둘 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예, 제가 예. 갖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아니, 한번 저는 판결문도 다 보고 금감원에도 다 봤는데 한번 없습니다. 더 예, 확인을 해보죠. 왜 그러면 제가 2차 조사가 대상 기간이 2009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으로 확 늘어났고 이 3년이 지나서 2015년도에 다시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런 자료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장님.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 분들은 있을 텐데 팩트 자체는 1, 2차 조사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래요? 예, 예. 제가 뭐 금융감독 그렇게 얘기한 제가 이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걸 보면 금융감독원에서 2015년 조사에서 조사한 것을 가지고 남부지검 금융조사부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전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거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 2015년 아닙니다. 제가 저도 진짜 구체적인 많이 자료를 봤는데 전혀 받고 질의를 아닙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기록을 다 보고 그래요? 판결문도 다 봤습니다. 그걸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그 과정에서 예, 예. 금융감독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금융감독원에 있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예를 들면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증권선물위원회는 이처럼 얘기를 금융위원회에 했잖아요. 있습니다. 예? 그 증권선물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있어요? 예, 예, 예. 그거 한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금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이 있었다라는 제가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한번 해보죠. 그러면 사건 번호 133호와 관련해서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내용이 있었는지 또 자료 일체가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실 수 확인할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금융위원장이 없습니다. 예, 그냥 없어요? 없습니다. 증선이 결정은 그리고 공시가 되기 때문에 그 날짜를 보시면 되는데 증선이 결정 없었습니다. 예. 그거는 저도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를 좀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아닙니다. 조작 제가 확실하게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근데 그거는 예, 예. 이제 확실하다고 지금 금융감독원이 얘기하지만 예. 제가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 주가 조작과 관련된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에 이첩했다라는 건 그건 사실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바라는 그 가상적인 사실은 있을 수 가상적인 있는데 게 아니라 저는 그것이 검찰의 없습니다. 수사 예. 의뢰 자체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 그래요? 검찰에서 조사한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안 된 겁니까? 최근 그러면? 중앙지검 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좀 한번 시점에 대한 건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 남부지검과 아무런 저희는 업무가 연결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잡아떼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없답니다. 왜 금융감독원 원장의 윤석열 사단의 막내 검사인 이복현을 안 쳤는지 이제야 그 의문점이 풀렸는데요. 곳곳에서 터져나오게 될 일가족에 대한 범죄 사실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게 그 목적이었던 거죠. 아무런 전문성도 없는 검사를 왜 금융감독원 원장에 앉혔나 싶었는데요.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금감위 조사와 검찰 조사가 없다는 이복현 원장의 단호박에 사건 번호 133호를 처음 밝혀낸 KBS 홍사훈 기자가 이 원장을 직격했는데요. 23일 홍 기자는 이 원장의 주장이 1심 판결문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취재해온 홍사훈 기자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사건 번호 133호 왜 공개 못하나에서 이복현 원장의 21일 국회 발언과 1심 판결문을 비교하며 이같이 의문점을 짚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과거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바가 없다고 말했는데요. 2012년 금감위에서 작성한 사건 번호 133호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및 처리 보고서에 대해선 이 원장은 5% 룰, 그러니까 대량 보유 주식 보고 의무 위반 건에 대한 거래소 통보권을 조사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1심 판결문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과거 금감원에서 점검을 했는데 죄가 안 된다고 하니 우리가 죄가 안 된다는 주장을 한 것인데 법원에서 그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어 법원이 주가 조작 관련 사실을 인정하면서 거래소 심리분석 결과는 증거로 인용했는데 금감원 건은 인용이 안 됐다며 판결문 자체로도 금감원에서 조사하는 것들이 꼼꼼히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에둘러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사훈 기자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조병구 부장판사의 판결문 102쪽을 제시하며 반박했는데요. 판결문에는 이렇게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2010년 9월 13일부터 2011년 2월 25일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급등기에 관하여 다수 계좌의 IP 연계성이 보이는 등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통보했으나 시세 조정에 관해 무혐의로 종결된 바가 있다. 홍사훈 기자는 금감원이 한국거래소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이상거래 징후를 통보받아 무혐의 종결했다는 내용이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의 말이 오히려 판결문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11월 11일 재판 당시 공판 검사의 발언도 다시 짚었습니다. 검사는 2012년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정 혐의가 부착돼 조사받은 적이 있는데 수사로까지 진행되진 않았다고 했다며 이어 검사는 불법 거래 혐의들이 확인됐지만 2012년 당시 조사에선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인 김땡땡의 거래 데이터들이 빠져 있어서 무혐의로 종결됐다고 했다고 홍 기자는 강조했는데요. 또 검찰은 금감원을 압수수색해서 찾아낸 사건 번호 133호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며 홍 기자는 금감원이 이상거래 조사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사건 번호 133호 공개 여부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보고서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공개할 수 없다고 했고 국회 정무위 위원들만 열람하는 것도 조사자료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고 홍 기자는 지적했는데요. 이어 홍 기자는 10여 년 전 금감원이 어떻게 조사를 했고 왜 무혐의 처리됐는지 매우 중요하다며 사건 번호 133호 보고서 공개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누가, 왜, 당시 이 사건의 수사를 막았을까요? 2010년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다면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는 않았겠죠. 또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도 제대로 수사했다면 대장동 사건이라는 희대의 부동산 투기 사업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두 사건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당시 현직 검사가 배후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밝힙니다. 절대로 그분이 자신의 부인을 위해, 절대로 그분이 자신의 선배를 위해,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렇게 덮고 은폐하지는 않았겠죠. 한때는 그래도 정의의 검사로 불렸던 자가 아닙니까?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